2차전지 뭐 나오락제는 이미 다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 상승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지훈 대표님은? 2차전지가 아직 수급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아직 회복은 안 되는 모습이어서 시간은 조금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거 자,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요 수익률표 보시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죠. 기존에 이제 엔캠만 300% 넘게 올라갔다가 300% 깼다가 다시 지금 340%까지 올라왔고, 최근에는 삼성 SDI 밸류체인, 피로틱스, 신흥 SEC, 상신 EDP, 유일 에너테크 다 이 삼성 SDI 밸류체인이거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모멘텀보다는 그 차세대, 지금 반도체 다 플라스틱 기판 쓰는데 그걸 유리기판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만드는 SKC 같은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2차전지 모멘텀보다는.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도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될 건데, 저는 전액 쪽은 사실 부담돼서 투자를 못할 것 같고, 삼성 SDI 밸류체인은 계속 좀 유망해 보입니다. 가장 좀 차별화될 것 같고. 그럼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그럼 안 오른 게 뭐 있냐? 일단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오히려 역풍 맞은 게 분리막이거든요. 왜냐면 고체 전해질 쓰면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을 하니까 전해질 필요 없을 거다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체 전해질 쓰는 전고체 배터리가 27년에 삼성 SDI가 딱 양산을 해도 시간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양산과 실제 그게 고객사한테 제품화돼서 물량이 나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고객사가 나간다고 해도 진짜 초 하이엔드 차종만 나가기 때문에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적을 거다. 1% 미만일 거다. 진짜 많아. 2-3%인데 그 2-3% 물량 때문에 분리막 업체가 다 죽는다.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분리막 업체도 전고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가장 박살난 WCP 같은 회사는, SKI 테크놀로지는 워낙 공모가가 뻥튀기 돼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아직도 있는 반면에, 저는 WCP 같은 거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삼성 SDI 밸류체인이고 분리막 국내 2등이고 삼성 SDI가 계속 글로벌 캐파 늘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유일하게 안 오른 게 뭐 WCP 정도지 않나. 그리고 WCP 대표님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 오너 창업자분이 굉장히 그분의 경영 능력이 진정성 있고 회사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그게 너무 잘 보여서, WCP 대표님 나와서 인터뷰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WCP가 밸류에이션도 매력 있고 분리막도 사실은 24년도 IRA의 수혜주입니다. 엔캠이 속한 전해액만 수혜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삼성 SDI 밸류체인 좀 계속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리튬 가격이 84.5위안까지 빠졌다가 지금 계속 상승세 나오면서 112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는 13,30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월달에 양극재 수출이 처음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해서 이게 계속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하고 2월달에 2개월 연속 MOM 전월 대비 연속 수출 증량이 증가했는데 처음으로 3개월 만에 4% 정도 수출 중량이 감소했다는 게 조금 우려 요인이 되고요. 재고 사이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게 확장된 수요 사이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첫 번째, 테슬라가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로는 8% 줄었고 전 분기 대비로는 20%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전년 대비 21% 감소하면서 테슬라, GM 다 선두권 업체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 1분기에 늘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수 전기차는 3%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순수 전기차 뺀 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73% 증가하면서 순수 전기차 수요 둔화되는 거를 하이브리드가 다 지금 뺏어가고 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로 할 경우에는 전기차 전체 그 에너지 출력 밀도의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소위 말하는 이 친환경, 탈탄소 그거를 완전히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를
잠깐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된 거를 일시적인 대체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그 탈탄소 조건 만족해야 되고 탈탄소 조건 만족 못하면 조 단위로 벌금 내야 되는 그 규정을 하이브리드로 다 바꿔서는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탄소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P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 증가 자체가 계속 연간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실적 1분기 잠정 실적 나왔는데 매출 30% 빠졌고 매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 빠졌거든요. 이게 1분기에 약간 계절성 요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우려대로 나왔고요. 2분기에는 GM하고 합작 얼티엄셀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첨단 생산세액 공제 플러스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건데 미국 쪽이 아무리 개선돼도 유럽하고 같이 개선돼야 되는데 북미 개선되는 폭이 유럽의 실적 깨지는 거를 다 커버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2분기까지도 좀 부진해 보이고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건 언제냐 3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셀 업체 삼성 SDI는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한번 다시 실적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그래도 이 셀 업체보다 훨씬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는 게 메탈 가격 하락 빠지는 거 재고 조정을 이미 작년 4분기에 많이 충당금으로 쌓고 재고 자산 많이 털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먼저 이미 양극재 업체들 거쳤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은 오히려 1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이고요. 메탈 가격 상승된 부분이 얼마 시차를 반영하냐면 3개월 시차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2분기가 가장 흑자 전환하면서 흑자 전환폭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전방 수요 고려하면 3분기 또 사실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3분기에 조금 실적 추정이 하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1, 2분기는 실적 좋아질 것 같고요.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금 지났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당연히 양극재 업체들 올해 2, 3분기 실적 개선되는 흐름 보일 거고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쌌던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주가가 단기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최근에 좀 눌림목 구간이긴 한데 밸류에이션 할인 해소됐던 삼성 SDI 쪽이 계속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전구체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리튬 상업 생산하는 부분 그래서 전구체 관련된 회사 리튬 관련된 회사 전구체에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엠 드림,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세 개 3인방이 있거든요. 이 세 개 회사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빼고는 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IRA 포함은 안 됐지만 IRA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또 소재단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게 동박이거든요. 근데 동박은 봤더니 수요 공급이 27년이나 돼야지 수요가 초과하는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5년, 26년까지는 계속 오히려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가격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기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삼성 SDI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동박 2등인데 SKC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심지어 캐파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기존의 SKC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독점, SK온으로부터 독점하던 구조를 깼어요. 네. 그러니까 SKC가 LG엔솔 독점하던 물량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랑 쪼개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런데 롯데에너지는 이미 삼성 SDI가 30% 이상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 삼성 SDI는 이미 잘 커진데 전혀 기존에 기대 안 했던 LG엔솔 물량을 가져왔잖아요. SKC의 독점을 깼으니까. 저는 그래서 동박이 앞으로 IRA 새로운 신규 적용되는 수혜주가 될 텐데 그중에 삼성 SDI 밸류체인도 갖고 있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새로운 강력한 글로벌 1등 고객사를 확보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네. 신규 종목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새롭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를 보겠습니다. 숫자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매출에서 2% 정도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익은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돼서 한 80%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매출은 역성장하지 않고 그래도 3% 정도 성장을 예상하는데 이익에서 한 대략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은 한 5%.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역성장 없이 매출 13%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적 안정성이 제일 좋은 상황이다. 근데 이익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진 않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작년에 10% 정도 빠지는 수준이었는데 7% 개선되고요. 25년도에 다 제일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25년도에 매출로 치면 LG엔솔이 압도적으로 35% 늘어나고요. 이익으로 쳐도 LG엔솔이 압도적으로 영업이익이 126% 증가합니다. 삼성 SDI도 60% 증가하는데 LG엔솔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서 숫자로 보면 LG엔솔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25년도에 영업이익이 26%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25년도에 아르헨티나 그 염호 리튬 매출 잡히면 이 영업이익 증가율은 최소한 40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25년도 아르헨티나 염호, 그러니까 광석 리튬은 당연히 잡히는 거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25년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에 따라 이 25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될 거예요. 많게는 50% 넘게도 영업이 개선될 것 같은데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극재단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이 올해 65% 영업이익 증가하고 포스코퓨처엠이 520% 증가하는데 LG화학은 작년에 38% 영업이익이 깨졌고요. 포스코퓨처엠은 78% 영업이익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 증가하는 거는 역시 포스코퓨처엠. 내년에 25년도에도 영업이익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게 이 표 보여주실 건데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이익이 증가하지 못할 거로 보는 게 코스모신소재인데 그럴 이유가 코스모신소재는 작년에 하나도 영업이익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신소재는 올해 8%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232% 늘어날 거로 보여서 영업이익단에 제일 좋아지는 거는 역시나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코스모신소재고요. 매출 좋아지는 것도 역시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올해 15% 늘어나고 내년에 56%니까 평균 해보면 35%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LG화학이 올해 5% 내년에 22%니까 평균 대략 한 13% 늘어나는 수준이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비엠, LNF 올해 모두 둘 다 대략 13에서 16% 정도 매출이 올해 줄어들 거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25년도에 63%, 66% 늘어난다고 해도 올해 역성장 나온 상태에서 63%, 66% 늘어나는 건 의미가 크게 있을까? 포스코퓨처엠이나 코스모신소재나 LG화학처럼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하는 그림이 훨씬 전 더 좋아 보이고요. 매출과 이익 사이즈로 보면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출과 이익 사이즈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퓨처엠이 대략 5조 5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이익으로 치면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2,400억대, 포스코퓨처엠이 2,200억대, 비슷한 수준까지 2,300억대,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인데요. 그럼 밸류에이션 보면 24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대비 영업이익 볼게요. 22조 6,410억이거든요. 22조 6,410억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대략 2,397억이고요. 22조에 2,397억이고요. 포스코퓨처엠이 20조 9,500억인데 영업이익은 대략 2,226억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퓨처엠이 엄청 비쌌었는데 싸졌네. 많이 싸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시총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면 포스코퓨처엠이 진짜 많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싸진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포스코퓨처엠이 5,600억 그림이니까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본질이니까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면 영업이익 배수로 보면 포스코퓨처엠 지금 시총 그죠? 20조 보면 20조에 내년에 영업이익 5,600억 나면 PER 40배 밑에 30배 중후반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단에서는 숫자를 봐도 역시나 포스코퓨처엠이 좀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 것들도 봤어요. 엔캠이 실적이 없다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가
이게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출이 131%, 영업이익이 2,800% 늘어나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23년도 이익은 개판 친 거니까 22년도 정상적으로 154억인데 154억 대비 870억이니까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런데 이익이랑 보셔도 너무 저는 고평가라고 보는 게요. 엔캠 볼게요. 7조에 7조. 와, 주가 오늘 또 올라서 7조인데요. 7조인데 이익이 내년에 예상대로 870억 난다고 볼게요. 그러면 얼마죠? PER이? 100이 넘죠. 그래서 올해 드라마틱하게 뭐 2,800% 영업이익 늘어날 거 부분은 주가에 저는 반영되고도 좀 남았다 그렇게 보고요. 또 많은 관심 원통용 배터리의 최대 수혜주 TC 스틸도 실적이 나오는데 올해 6,4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370억이니까 특히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데 조금 더 분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도에 영업이익이 44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줄어드는 거니까 기저효과를 빼더라도 영업이익이 더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니켈 도금 강판 관련해서 여기 거의 독점이거든요. 네. 근데 동국산업이 경쟁사인데 동국산업하고 캐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 독점 구조를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TC 스틸도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싸졌거든요. 시총이 5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서 1조에 1조 4천억이거든요.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370억이니까 37배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570억으로 개선된다고 하니까 24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엔캠이나 TC 스틸이나 뭐 제이오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원통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의 그 독점 구조가 깨지더라도 지금 주가 측면으로 저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수혜주로 이 나노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가 있는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가 올해하고 내년에 평균 매출이 90% 증가하고요. 이익도 100%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가랑 비교해 보시면 올해 대략 영업이익이 240억이니까 이것도 많이 싸졌거든요. 지금 1조 대까지 내려왔거든요. 1조 4천억이거든요.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대략 237억이니까 240억 잡고 58배 정도 수준인 거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 1조 4천억에 여기도 이익이 2배 증가하거든요. 493억이니까 28배까지 떨어지는 거죠. 대주전자재료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비교하시는 게 당기순이익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합니다. 회사 본업으로 내는 이익이니까.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1조 3천억대인데 지금 이익 나는 거는 210억 정도 예상을 하니까 PER이 61배고 내년 매출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눠보시면 500억대 510억 나오면 내년엔 25배.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TC 스틸 모두 지금 PER이 20배대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엔캠은 전액을 엔캠이 1등이긴 하지만 독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7조인데 지금 엔캠 7조인데 이익 뭐 1,000억 난다고 치고 나머지 TC 스틸 570억대, 나노신소재 500억대, 대주전자재료 500억대. 보세요. 이익은 2배 차이 나는데 그럼 보통 이익이랑 주가랑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주가가 결국 이익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TC 스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익은 500억대 났는데 전부 1조대예요. 근데 엔캠은 7조대인데 이익은 1,000억 나요. 그러면 엔캠이 너무 비싸거나 TC 스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너무 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TC 스틸이나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 매출이 안 커지냐?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캠 갖고 계신 분은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엔캠 팔고 TC 스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쪽으로 갈아타시면 저는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TC 스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되는 거는 나노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인데 나노신소재의 장점은 이 CNT 도전제 분산재가 양극에도 들어가고 음극에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 실리콘 음극재 충전 방전 쪽에 초집중하고 모든 전기차 배터리 업체, 완성차 업체 그 다음에 심지어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 전부 이 실리콘 음극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 쪽도 좋지만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실리콘 음극재로 최고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세 종목 중에서는 저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진짜 견조하거든요. 네.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잘 올라가서 제일 좋아 보이고 대주전자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는 나노신소재 TC스틸이 당분간은 이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쪽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회복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훈 대표님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저희 옹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가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손실 나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버티는 자가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30%는 항상 현금화를 해두시면 그게 주가 빠졌을 때 진짜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힘이 되고요. 항상 현금화 그냥 기본적으로 20-30%는 해두시고 수익 났을 때 대부분 껄무새가 되거든요. 아, 더 갈겠지. 여기서 내가 비중 실었으면 더 많이 먹었을 텐데. 그렇게 껄무새 되지 마시고 수익 나시면 좀 파세요. 좀 제발 수익 실현하시고 수익 실현했는데 더 간다.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마음 편하고요. 야, 엔캠 내가 200%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 절반 이상 비중 조절을 하시면요. 마음이 진짜 편해지고요. 언제 주가 또 폭락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든 20%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 조정 나오면 내가 멘탈을 버틸 수 있을까? 그걸 일단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조정 나왔을 때 내가 현금이 있어야지 좋은 기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무조건 확보하시고 수익 난 것 좀 수익 실현 좀 하세요. 수익 실현해서 주변에 밥도 좀 사시고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부정적이어서는 아직도 너무 편중돼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 버는 분들 보면 결국 긍정적인 분들이 돈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리스크 요인 점검하는 거 좋은데 이 경직돼 있으면 사고가 딱 경직돼 있으면 절대 잘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연한 사고로 업종 가리지 마시고요. 업종 닥치는 대로 공부하시면 그중에 사실 주시장은 예측 불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가 터질지 모르고요. 기존 갖고 있는 것 중에 수익 많이 난 거 있으면 좀 현금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좀 많이 보시되 그거를 나만의 스타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